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에요. 오늘 테스트 22문제인데 이따가 진도 빨리 끝나면 저거 시험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어려워 보인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딱 풀어봐서 어렵지 않은 거 가서 하면 돼요. 맞죠? 쉽게 됐어요. 자, 5번 볼게요. 루트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있고 y 빼기 2의 제곱 있고 이거는 이 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x, y라는 어떤 좌표가 있고 얘가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인지를 보라는 거야. x랑 1 사이의 거리고요. y랑 0 사이의 거리인 거죠. 맞아요? 거리에 관한 식이었어. x 차이가 x 빼기 1, y 차이가 y 빼기 0이었던 이 거리에 대한 식이었고 얘가 나타내는 건 x, y랑 마이너스 3, 2 사이의 거리였던 거야. x 빼기 3, y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데 어떤 점인가를 거쳐서 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여기 1,0이 있고 얘가 있는데 이 점이 있는데 어딘가를 거쳐서 가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거리의 합이야. 거리의 합이란 말이야.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까? 그냥 여기를 일직선상 어딘가에 P가 있다면 어딘가에 X, Y가 있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최소가 되는 게 언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되면 끝? 이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답은 얼마다? X 차이 몇 칸? 4칸, Y 차이 2칸. 16 더하기 4, 20, 1, 2, 4. 이것이 최소값이에요.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저 식을 보고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지?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지? 그럼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까? 이 경로상에 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야 집에 올 때 편의점 좀 들렀다 와 라고 했을 때 최단거리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집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을 들러야죠. 어디 돌아갔다 오면 너무 늦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수학이 일상생활을 활용해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아니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뇌 발달시키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좌뇌 발달에 수학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느낌이 오죠? 얘도 그러면 x, y랑 3,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고 x, y랑 마이너스 1,5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최단거리는 여기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예요. 이제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끝난 거야. x 차이 4칸, y 차이 7칸. 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65예요. 13 곱하기 5니까 더 약분이 안 되네. 아니 뭐 더 쪼개지지가 않네. 그럼 이게 답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요거 너무 쉬웠고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5-3번 한번 해보죠. 5-3번. 야, 약간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해놨다.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해놓은 거야. 그것만 하면 이제 쉽게 되는 거죠. 5-3번. 이 친구는 뭔지 바로 알겠어. 그죠? 0,0하고 x, y 사이의 거리인 거 바로 알겠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좀 지저분하단 말이야. 완전 제곱 만들 거야. x제곱 8x면 16이 있어야 되고 y제곱 마이너스 4y면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16 더하기 4가 20이에요. 아닐 리가 없고요. 아니면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고쳐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4,2까지의 거리.
그럼 최단 거리는 이렇게 찾는 거고 x 차이가 4칸, y 차이가 2칸 이렇게 해서 아까와 동일한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내는 유형이거든요. 잘 내는데 까먹지만 않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겠죠. 네. 네. 자, 필수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 예형. 이거는 사실 증명을 하고 네모칸 넣기를 내긴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 증명된 이 식을 외우는 걸 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식을 외우세요. 자, AB의 제곱은 AC의 제곱과 더해서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 증명을 할게요. 평면좌표 위에 놓고요. 0,0이 있어요. 여기에 같은 거리만큼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 제가 뭐 C,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C,0이라고 할게요. 자, 증명을 할게요. 이거 식의 이름은 중선정리예요. 이름은 들어봤나요? 중선정리예요. 중선이 뭐냐면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의 중요한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즉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밑변하고 높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중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5개의 중심 중에 하나를 유도를 하는데 이 중선으로 뭘 만들게요? 4글자인데 무슨 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만드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하나.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중점을 이으면 이 친구가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선 2개, 중선 3개가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중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얘 이름을 수학자 파푸스가 증명을 했고 지금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증명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증명인데 이걸 학회에 발표를 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파푸스의 정리라고. 네, 파푸스의 정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요거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과 과정에 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합니다. 요거까지. 자, 중선 정리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중선이 있으면 나는 이 중선의 길이가 궁금한 게 중선 정리예요. 이렇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양 옆에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제곱과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길이가 궁금할 때 쓰는 게 중선 정리예요. 시험에 이거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 증명 말고. 그러니까 이 식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a제곱 b제곱은 2의 c제곱 더하기 x제곱.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쓰더라도 봐봐. 해보자. 요거 제곱은 어떻게 돼요? x 차이 제곱 y 차이 제곱 AC의 제곱은 x 차이 제곱 y 차이 제곱 한 게 이제 좌변이에요. 이게 지금 좌변 정리한 거예요. 좌변을 식으로 다 쓴 거예요. 우변을 하자. 2배에 AM의 제곱 AM 여기가 M인 거거든요. 중점 AM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왜?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A에서 0, B에서 0이니까 이렇게 됐고 BM의 제곱은 그냥 C의 제곱이죠. 과연 이게 성립하냐를 수학자 파푸스가 증명을 한 거예요. 진짜 짱 쉬워요. 이거 전개만 하면 끝이거든요. A제곱, 2AC, C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C제곱, B제곱. 그랬더니 BAC, BCA 지워주고 났더니 A제곱 몇 개? 2개. B제곱도 몇 개?
C제곱도 몇 개? 예. 증명 끝. 이제부터 이걸 파푸스 정리를 하겠노라. 니네가 해도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문제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이제 증명 끝났으니까 외우도록 합시다. 외워야 한다.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려줄 거고 여기 길이를 알려주면 이 전량 길이를 아는 셈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해. 어떻게 한다? 양 옆에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더하는 것과 같다. 요렇게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해야 돼. 수정리. 자, 스튜어트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스튜어트의 정리는 파푸스의 정리를 여러 번 쓰면 스튜어트의 정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3번 써서 구하라는 문제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고쟁이 같은 거 C스텝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고쟁이라는 문제 같은 거 C스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길이가 공평하지가 않은데 내가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3대 1이야. 뭐 길이 B가 뭐 10, 여기 전체가 뭐 12인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야. 뭐 2대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중선을 그려서 이쪽으로 파푸스 정리하고 이쪽으로 파푸스 정리해가지고 두 개 연립하면 풀려요. 요걸 Y라 하고 요걸 X라 했을 때 연립하면 풀린다. 되거든요? 아닐 것 같아? 알겠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러면 8, 4 진짜 이렇게 됐고 여기가 7, 6 이랬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Y 하면 7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2배의 Y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는 Y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2배의 X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든 풀려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하고 싶다고 하면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스튜어트의 정리라는 걸 알아보자. 스튜어트의 정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렵지 않거든? 외우기도 괜찮거든? 한번 해볼래? 자, A제곱, B제곱이 있을 건데 얘한테 뭔가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애가 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X제곱하고 곱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는 합이 나오고 여기는 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비율이 아니라 길이에요. MN은 몇이랑 몇, 8이랑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스튜어트의 정리입니다. 파푸스의 정리가 나온 후에 스튜어트의 정리가 발표됐으니까 이것도 학계에서 인정을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스튜어트의 정리가 나왔는데 파푸스 정리를 발표한다고 했으면 욕먹었을 거예요. 왜게요? 똑같이 여기를 1대 1로 만들어 볼까요? C 대 C로. 그러면 여기가 C, C, C 더하기 C, C 곱하기 C. 어때? 양변을 C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리? 파푸스 정리. 만약 이게 나오고서 저게 나왔으면 파푸스 욕먹었을 거예요. 아주 쌍욕. 그쵸? 이거 같은 숫자로 비율 바꿔놓고 발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후에 나중에 스튜어트가 이거 다른 길이여도 이게 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가 되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좀 어렵게 내는 학교, 요 근처에 고등학교 중에 어렵게 요새 좀 설화도 좀 어렵게 내더만, 이수준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문제 내더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렵게 내면 내거든요. 그냥 좀 쉽게 내면 파푸스 정리 기본으로 얘 구하세요 이런 거 정도 내고 이거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푸스 정리 2번을 연립해서 풀라는 의도예요.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식 하나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지수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고, 뭐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x가 양수일 거니까 거의 1차 방정식 느낌으로 풀립니다.
미지수가 몇 x가 없기 때문에 일차방정식 느낌으로 풀려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까지 외워라. 별로 어렵지 않잖아. 여기는 합이었어. 여기는 곱이었어. 근데 합과 곱의 위치가 헷갈리면요. 여러분 생각해봐. 파푸스 정리를 생각해봐. 여기가 왜 2였냐? C 더하기 C였기 때문에. 여기 왜 C제곱이냐? C랑 C를 곱했으니까. 파푸스 정리가 곱한 거면 스튜어트 정리도 여기가 곱한 게 나오는 자리야. 알겠어? 합이 바깥이고 곱이 안쪽이야. 그래서 외우는 거야. 똑같은 구조인데 얘만 얘한테 곱해지고 얘는 얘한테 곱해지는 거. 앞에 계속. 얼마나 괜찮아요. 외우면 진짜 좋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효과 보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이거 외워서 시간 아껴서 다른 문제 더 풀 수 있었어. 나오면 아무튼 이득입니다. 자, 이런 거까지 보시면 좋겠다. 인 거고, 이거 뭐 증명은 아까 봤죠? 이것도 증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좌표로 놓고 증명하면 되고 증명해야 돼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위에 거는 똑같은 구조니까 안 하고요. 6-2번은 한번 볼게요. 혹시 더 궁금할 수 있을까봐. 자, AC의 제곱하고 BD의 제곱은 이 AB 제곱, BC 제곱의 2배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평면적 표현 놓고 할까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봐봐. 아까랑 같은 거예요. 이거 B를 0에다 넣을게요. 0,0에다 놓고요. 이렇게 놓을게요. 평행사 변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C, 0 이렇게 하고 얘는 A, B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얘가 문제인데 A 플러스 C, B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만큼 가는 게 평행사변형이니까 한 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를 C라고 놨다면 여기는 A보다 C 큰 수 Y좌표는 똑같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것만 확인하면 돼요. AC 제곱 A 빼기 C의 제곱 B 제곱이고요. BD 제곱 이건가? 그러면 이거고요. AB 제곱 그 다음에 BC 제곱 이것도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딱 봐요. 되잖아요. 2배 AC 없어지죠. 그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증명해서 네모칸 넣기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죠.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예요. 이거 제곱 대각선의 제곱의 합이 뭐가 된다는 거야? 2배의 양 옆에 변의 제곱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2배의 이웃하는 변의 제곱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외울 거면 요거를 외우는 게 맞아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쓸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제곱의 합이 이웃하는 변의 제곱의 합을 2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 길이를 궁금할 때 기억나면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 자체는 쉽잖아요. 좌표 놓는 순간 계산이 너무 쉬운 편이니까. 근데 이거를 말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잘 내는 건 아니에요. 잘 내는 건 아니고 신기하긴 하잖아요. 대각선 제곱의 합이 이웃하는 2배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니 신기하잖아요.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연습 문제 보시면 되고, 연습 문제는 뭐 풀어줘야 되나?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테스트 볼 거 한번 쓱 훑어봐봐요. 어려운 게 있어 보이는지. 이건 아니잖아.
넌 안 봐도 된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 언제 보냐? 네 건 안 뽑았는데 같이 봐. 왜 하나 모자라지? 하나 더 뽑았네. 이따가 줄게. 미안해. 빨리 가든가 빨리 줄게. 봐봐요. 훑어봐봐요. 어떤지. 어려울 것 같은 게 있어요? 네? 쓱 봐봐. 오늘 배운 걸로 다 될 것 같은 느낌인지. 어려울 게 있을까요? 1번은 그냥 부정사의 거리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해서 구하는 2번은 제곱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4AC 제곱이랑 5BC 제곱이 되는 거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3번은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거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렇죠? 2차 함수 문제고 그때 A만 구하면 되고 4번 두점사의 거리가 이렇게 될 때 그럼 방정식 하나고 이제 2차 방정식 문제고 두점사의 거리에서 선분 AB 길이의 최소가 이것도 2차 함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 사이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P는 뭐 A,0이라고 하고 Q는 0,B라고 한 상태에서 뭐 같은 거리인 거 해가지고 P 따로 구하고 A 구하고 이거 구하고 해서 얘네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PQ의 길이는 뭐가 될까? 루트 A 제곱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구하시면 되겠죠. 안 어렵잖아요. 7번도 두 점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저거 A,B라고 되어 있지만 X축 위니까 A,0로 바꾸고요. Q도 그냥 C,0, 0,D로 바꾸세요. 그러고 풀면 되겠죠. AC는 지금 찾아서 쓰니까 저 지금 구하라는 건 B분의 D를 구하세요가 된 거예요. AC가 0이니까 AC가 0이네. B랑 C가 0이니까 B랑 C랑 0이니까 D분의 A를 구하세요. D분의 A분의 D를 구하세요. 말이 이래 자꾸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죠? 안 그래요? 8번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 분수 나와서 좀 싫겠지만 A, 마이너스 A로 놓든 뭐 마이너스 A, A로 놓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쉬운 것만 내볼게. 9번도 같은 거리에 있는 A, B가 저거 위의 점이 됐는데 B 대신에 2A 플러스 3이라고 고쳐서 하는 게 맞죠. 미지수 두 개인 거 싫으니까.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다. 9에서 P 넣으면 되겠고 이것도 그냥 P의 점의 좌표를 A, A-1로 해서 2차 함수 문제예요. 최소일 때 그냥 2차 함수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11번도 2차 함수 문제 똑같죠? 12번은 사실 이거는 이것도 2차 함수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뒤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 요거 합의 최소가 될 때는 P가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때 최소가 돼요. 요거는 나중을 위해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긴 해. 지금은 그 X좌표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 X, Y 좌표가 다 나오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3분의 X들의 합이에요.
해가지고 구하는 거거든. 그렇게만 해도 나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저게 그냥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죠, 그죠? x 제곱, x 제곱, x 제곱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긴 한데 무게중심이라는 거 알면 또 좋다. 그 정도고. 13번 무슨 삼각형이냐? 길이 AB, BC, CA 구해보고 길이로만 알아낸다 했고요. 꼭지점으로 이것도 무슨 삼각형인지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긴 변이 AB일지 BC일지 CA일지 가정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긴 변인지 확인해서, 그러니까 길이를 구해보면 미지수 포함한 게 두 개, 하나는 완전히 숫자로 된 거 이렇게 될 건데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이등변처럼 어려운 게 없어. 여기 이등변이 있는데 이건 지정해줬죠. AC랑 BC가 같을 때인 이등변이. 그러니까 쉽죠. 이건 그냥 AB랑 BC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A만 구하면 되니까 이건 너무 쉽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임의의 점 P라고 했어요. 이거가 안에 우리가 풀어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임의의 점 P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의의 점 P를 그냥 x, y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하는데 얘네 사이의 거리에 임의의 점이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의의 점이 어디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면 된다? 경로 상에 임의의 점이 있으면 최소가 됩니다. 결국 그냥 이 길이 구하세요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한 거야. 아까 푼 문제를. 그 정도고, 요거는 눈치챌 수 있겠죠. 이 같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몇 콤마에서 몇 콤마 몇 가지의 거리. 20번은 이것도 이거네요. 임의의 점 P니까 그냥 OA 사이의 거리예요. P가 그 OA 중간에 있습니다.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에 21번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AC의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려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요거 하나 해보시면 A와 C를 어떻게 미지수 놓고 6, 8이 되게끔 해서 AC의 길이 이거가 파푸스 정리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좌표 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죠. 여기가 6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중선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6의 제곱, 8의 제곱은 9배의 이 중선의 길이를 뭐라 할까? K 할까? K 제곱 더하기 요 핑크색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이게 파푸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2배가 답이 되는 거예요. K의 2배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파푸스 정리가 사용된 예거든요. 근데 니네 눈에는 이게 파푸스 정리로 안 보이는 게 문제지. 이게 숨겨져 있어서. 파푸스 정리 문제. 중선을 찾아봐. 할 수 있겠어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차이 제곱 해서. 네, 그거의 절반 구하면 되니까. 21번 하나가 조금 어렵고요. 22번은 증명 문제인데 네모칸 넣기라서 얘는 쉽습니다. 아주 쉬울. 그래서 테스트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 그 오늘 테스트는 이렇고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거 듣는 친구들 테스트는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 한 12문제 정도 하고 뒤에 함수 문제로 한 12문제 정도를 성경쌤이 내시면 그거 합쳐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뒤에 함수 특강을 안 듣는 친구는 앞에 부분만 풀면 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행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네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20몇 개를 낸 건데 좀 쉽게 내라고 하셔가지고 쉽게 해봤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미리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성분의 내분점 좀만 얘기하고 어떤 애라는 건지. 나는 그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그런데 공식 외우는 것도 그런데 내분점 외분점을 정확히 구별 못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교과 과정에 외분점은 없다. 교과 과정에는 외분점은 없어요. 근데 왜 하냐고요? 알면 좋아요. 알면 훨씬 편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분점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분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선분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선분이 있어요. 그거를 몇 대 몇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이 점을 우리는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내분점을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분점은 다 잘하던데. 자, 만약에 A 지금 내가 그리는 건 모두 같은 간격이에요. 성분 AF의 3대2 내분점을 찾아보세요. 어딘가요? D죠. D AF의 3대2 내분점 3칸, 2칸이 되게 돼요. 근데 딱 맞게 3칸이고 여기가 마침 2칸이니까 나는 얘가 D라는 걸 알겠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3대2면 합이 얼마예요? 5죠. 그래서 AF의 길이가 5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비율의 합이 AF의 길이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왔으니까 별로 안 어렵게 그냥 구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이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A 좌표는 1이고 뭐 F 좌표는 뭐라고 할까요? 1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AF에 똑같이 3대2 내분점이 몇일까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얘네 비율의 합이 5잖아. 그러면 AF의 길이를 5처럼 생각해. 실제 길이가 얼마인데요? 10이잖아요. 10을 5등분 하라는 거예요. 10을 5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당 한 칸인 거죠. 2, 4, 6, 8, 10 이렇게 가서 이렇게 2당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칸간 지점 여기서 2, 4, 6 가서 여기가 7 이 지점이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내분점은 비율의 합이 곧 이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이다. 근데 외분점은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 있어서 되게 헷갈려 했는데 외분점도 잘 알아두고 보시면 외분점은 내분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도착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F에 도착을 하는데 3이라는 길이를 간 다음에 2라는 길이를 그러니까 어딘가가 이제 중간에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분점까지 A에서 내분점까지 가고 F에 도착하는데 3대2가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3대 2. 그쵸? 외분점도 같은 원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C2에 2대 1 외분점을 찾아볼래?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도 학생들 중에는 처음엔 똑바로 못 찾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선분 C2에 2대1 외분점을 찾아요. 그러면 뭐냐면 C에서 2 간 다음에 1만큼 돌아와서 2에 도착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외분점이거든요. C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건데 2칸 간 다음에 한 칸 만에 가요. 근데 애들이 2칸 간 다음에 한 칸 만에 2칸 간 다음에 한 칸 만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못 찾아요. 잘 어떻게 찾는 거냐면 외분점은 얘네 차이가 곧 이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 차이가 얼마예요? 1이죠. 1이 C의 길이. 그러니까 C2의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요게 한 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C에서 2칸 간 다음에 이쪽으로 2칸 가면 사실은 멀리 갔다 한 칸 만에 돌아오면 여기잖아요. 근데 C 여기에 도착 못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2칸을 간 다음에 다시 한 칸 만에 돌아오면 이 점이 외분점 G가 되는 외분점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분점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외분점을 표현하고 읽을 줄 알면 나중에 식을 쓸 때도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같이 가르치는 건데 내분점은 비율의 합이 주어진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외분점은 비율의 차이가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한 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간 다음에 돌아오는가로 외분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도를 별로 못 느끼는. 나중에 외분점을 이용하면 편한 것들 나오면 지금이야! 라고 내가 얘기할게. 그때 이거 외분점 이용하면 훨씬 편해라고. 왜냐면 내분점만을 이용하면 방정식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분점을 사용하면 오히려 방정식이 아니라 수로만 해결이 돼서 쉬울 때가 있고. 그래서 같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외분점은 길이의 차이가 이 성분의 길이를 의미한다예요. 외우시고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유도하고 그것까지만 끝낼게요. 외분점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만. 이 공식이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외우라고 되어 있고 공식 유도가 무슨 유도가 돼 있나? 되어 있긴 하네요.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하나만 보여줘 봐봐. A, B가 있어요.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 Y는 굳이 증명을 안 할게요. X랑 Y는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정도만 알기로 합시다. 여기가 M 대 N인 나는 X를 구하러 갈 거예요. 자, X를 어떻게 구할까요? X는 X1에다가 AP의 길이를 더하면 구해지죠. X1의 좌표에다 AP의 길이. 그럼 A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럼 AP의 길이는 우리가 AB의 길이를 안다면 그거를 비례배분해서 구하면 돼요. 비례배분이 뭐예요? 두 개 더한 것 중에 n만큼, 두 개 더한 것 중에 n만큼. 이게 비례배분이죠. 12를 2대1로 2대1로 나누어 가져볼래? 라고 하면 3개 중에 2개 너 가져가고 3개 중에 1개 너 가져가. 이게 비례배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서 비례배분. 그죠? 그래서 이게 8개 가져가고 이제 4개 가져가는 이게 비례배분이에요. 그 비례배분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해서 m 더하기 n이라는 길이 중에 n만큼을 가져간 게 AP의 길이에요. 전체 길이들. 그러면 AB의 길이를 좌표로 나타내면 되겠네. AB의 길이는 뭔데? x2가 큰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x2 빼기 x1이 됐고 그 중에 m 더하기 n분의 n이 돼요. 그러면 얘가 m 더하기 n의
이거 곱하면 mx2 빼기 mx1이 돼. 얘랑 계산해야 되니까 통분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분모를 통일해서 mx1 더하기 mx1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여기가 똑같아. 없어졌어. 자, 결론이에요. m 더하기 n이고요. m을 먼저 쓸게요. 이렇게가 됩니다. 그럼 공식 유도가 되는 거죠. 공식 외워야 돼요. 자, 외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유도하는 것은 수행평가에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그때 외우기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유도하는 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겁먹지 말라는 얘기야. 공식은 외워야 돼요. 공식은 외워야 뭘 풀 수 있습니다.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자, 뭘 위에 쓴다? 좌표 위에 써요. 비율 밑에 써요. 반대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외울게요. 자, 비율의 합을 쓰고요. 좀 쪽팔리죠. 자, 오른손의 칼잡이라고 합시다. 오른손 칼잡이고요. 나는 올려치기만 하는 사무라이예요. 올려치기만. 그래서 발도술 이렇게 하는 거. 올려치기만. 1번, 2번.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외우고. 자, mx2, nx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켄지다 생각하세요. 내가 켄지다. 알았죠? 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우리 때는 다른 사무라이 만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알았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올려치기를 하는 거야. 올려치기. 칼을 뽑아서 올려치고 또 올려치고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y좌표는 똑같아요. y좌표 뭐가 똑같겠어요? 이러면 내분점을 외운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외분점도 외워볼까요? 아, 쌤 용량이 왜 용량이 딸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분점은 여기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도 뇌용량에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외우셔야 돼요. 외분점도 같이 외우세요. 이게 유용하거든요. 왜 유용한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실제로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진짜 외분점을 아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모르면 몸이 고생할 때가 많아요. 내분점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외분점도 같이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외워서 쓰는 게 맞지 않냐? 마찬가지로 파푸스 정리로도 다 풀리는 거지만 스튜어트의 정리를 외웠을 때 부담이 안 된다면 외우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까지 가르칩니다. 이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강사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외분점 요새 그거 과정에 빠져서 안 가르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미쳤어? 이러면서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큰 학원을 가면 다 가르쳐요. 외분점. 그러니까 하세요. 너네도. 외분점, 내분점, 내분점은 그렇죠? 공식 외우시고 외분점은 거기에 가운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보는데요.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그러면 내분점 공식 써서 하나만 되는지 한번 여기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보면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성분 A, B에 2대1 내분점을 쓰죠. 마침 좌표 썼고 비율이 써져 있는 상태죠. 그럼 내분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P의 좌표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하고요. 얘는 여기다 곱하고 표시를 해놓자. 2, 6, 12, 1, 3은 3. 2, 5, 10, 1, 3은 3. 그래서 3분의 15, 3분의 15, 3분의 7이야? 이게 내분점이라는 거야.
짱 쉽죠. 외워서 쓰는 거 어차피 외워서 쓰는 거예요. 니네한테 유도하라고 안 해. 유도한 식은 잊어버렸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공식만이라고 외웠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는다? 평균이죠, 평균. 중점 M이라고 할까요? 평균이죠. 2분의 3 더하기 6,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사실 1대1 내분점이라서 그래요. 1대1이니까 2분의잖아요. 2를 6에다 곱하고 2를 3에다 곱하는 거고 2를 5에다 곱하고 2를 마이너스 3에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대1 내분점이니까. 근데 중점은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좌표의 평균. 그러면 1대1 내분점은 끝나죠. 되겠어요? 네. 내분점 있고요. 외분점은 내분점을 사용하다가 좀 까다로운 애들을 외분점으로 해결할 때 편한 거는 문제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너무 빨리 끝났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테스트 위에 올라올 거죠. 바로 위에서 줄게요. 테스트 잘 풀어보시고 가시면 되겠고 숙제는 그 앞에 연습 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편도 있거든요. 유형편도 해보시고 질문 하시면 그걸 앞 타임에 시작할 때 빠르게 해놓고 질문 나갈게요. 알았죠? 그래서 내분점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라서 고생하셨습니다.